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83%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4.15% 폭락 마감을 했고요. 연휴 동안에 미증시가 이틀 동안 6%가량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우리 증시 폭락은 뭐 예견된 일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다. 일단 나스닥이 전저점을 이제 뭐 드디어 이탈했죠. 한번 반등 나왔는데 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뭐 힘들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저번 연휴 같은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전저점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일단은 전저점을 이탈을 했고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전저점을 이탈을 했지만 이탈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투매 형식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나마 아랫꼬리를 조금 달아줬다라는 부분 정도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매일매일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만 오늘 역시 굉장히 미국 증시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살짝 전저점을 이탈을 했어도 바로 이런 식으로 좀 돌려 세워주면 다시 이런 식으로 바닥을 잡아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져 버리면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전저점 구간이 굉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 맞고 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탈했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 증시가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 이제 내일 전저점을 코스닥도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물은 좋지는 않습니다. 선물은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최근에 뭐 시황에 대해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칭찬받을 부분보다는 욕먹을 부분이 훨씬 많고 누가 감히 지금의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뭐 어떤 뭐 반등이 나올 때 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분명한 약세장이고 폭락장이기 때문에 반등 뭐 하루 정도 나와주면은 좀 아쉽더라도 최대한 비중 조절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하락하면은 뭐 2음봉, 3음봉에 공포에 좀 사보고 이런 식으로 시장과 리듬을 맞춰가면서 철저하게 그냥 대응 리스크 관리만 하면서 이 시장이 빨리 좀 지나가거나 바닥이 잡히길 바라는 것 밖에는 지금은 뭐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 그러니까 뭐 시장의 영향을 안 받는 테마는 없어요. 무조건 모든 시장의 종목은 시장 영향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 어떤 그 세력이 확실히 개입되어져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 그리고 이제 재료가 확실히 있어서 시장이 안정되면 튈 수 있는 애들 아니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유지해주는 애들, 흐름을 유지해주는 애들 위주로 집중해서 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폭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또 뭐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 전혀 손도 못 쓰는 어떤 섹터 위주의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급등주, 테마주 위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이유가 시장을 좀 그래도 이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종목과 테마에 집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그래도 뭐 기술적으로 좀 보면은 2월 달에 폭락 후에 저점을 잡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뭐 10%, 20% 가까이 폭락이 나오고 나서 외바닥으로 바닥을 잡기는 뭐 코로나 폭락장 같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힘듭니다. 이때가 아니죠. 뭐 이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런 어떤 폭락 후에 바닥을 잡을 때는 외바닥으로는 거의 잡는 경우가 없고요. 2월 저점 잡을 때도 한번 리바운딩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 쓰리바닥의 형태로 잡고 약간 이제 파동이 한번 나왔죠. 상승 파동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6월 달에도 리바운딩이 세게 한번 나왔지만 다시 저점을 만들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만들면서 쌍바닥을 잡고 나서야 완만한 상승 파동을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2월에 만들었던 저점, 6월에 만들었던 저점과 비슷한 패턴의 자리는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깨고 정말
뭐 상상하기 싫지만 저는 뭐 저번 방송에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블랙스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어떤 리스크들, 뭐 인플레 장기화에 따른 뭐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이 부분은 이제 ING잖아요. 진행 중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졌다. 이 문제만 가지고 시장을 덧빼기에는 저는 정말 뭐 최악의 경우는 뭐 마이너스 뭐 한 10%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이상 지금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러시아 핵 전쟁이 난다라거나 뭐 영국발 금융위기, 뭐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설 그다음에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장 닥칠 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번 달 당장 올해 닥칠 위기는 아니겠지만 혹시 터진다라고 하면 뭐 내년 상반기 뭐 하반기쯤 해가지고 터질 수도 있는 뭐 부동산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현실화된 건 아니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과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사실 상당 부분 지금 반영이 돼 있어서 이런 블랙스완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정말 시장은 뭐 더 빠져봐야 뭐 5에서 한 10% 정도 이 이상 빼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 이상 빼려면은 뭐 정말 뭐 시스템적 위기 상황 이 와야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뭐 추적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사실 요 부분은 뭐 뉴스 체크 좀 잘 하고 그냥 좀 뭐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요거랑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뉴스의 상황이나 뭐 진행 상황들을 잘 체크하면 예전에 뭐 이제 뭐 서브프라임 때나 뭐 IMF 때나 이럴 때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어느 날 당할 만한 뭐 지금의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만약에 일어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뭐 대응은 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그날 대응하면서 이 시장을 뭐 이겨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두에 말씀드린 시장을 이기는 강한 테마 종목으로 한국정보통신 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거의 매일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애플페이 테마고요. 지금으로선 독보적으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에이텍TN이랑 한국정보통신만 약간 같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한국정보통신이랑 에이텍TN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이 폭락장 안에서 이렇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만 봐도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좋은 종목 잘 선정해서 또 매매를 하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국정보통신은 제가 요 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거의 뭐 한 20번 가량 매매를 하면서 이제 사골로 빼먹었던 일지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오늘도 좀 매매를 했고 오늘은 일단은 시장 상황이 조금 너무 불안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익절로 정리를 하고 이제 무포 상태로 좀 들고 왔는데 이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강한 모습을 보였던 애들이 시장이 또 반등 나올 때는 또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조정을 받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이제 여기 이제 이 가격대가 얘는 좀 중요했고 이렇게 이제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는 구간에서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롤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변수의 이제 3일짜리 캔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요때 이제 폭락 나오기 전 제자리까지 일단은 회복을 시켜놨고 이 이후로 정말 이렇게 한 번 더 흐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갈런지 조금 더 추적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12월쯤에 이제 도입이 됐고 뭐 상용화가 되기 때문에 뭐 10월, 11월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뭐 그냥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 딱 한
한 파동 정도 혹은 정말 이 세력이 멋있는 세력이라고 하면 한 두 파동 정도까지는 딱 더 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적절한 시간이 딱 두 달 정도 주어져서 조건은 그러니까 시장만 좀 안정되면은 모든 조건은 좀 만족이 되지 않나?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지켜보시고요. 보면 뭐 에이텍 TN도 마찬가지죠. 뽑고 기준봉 뽑았던 저점 구간까지 거의 뺐다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뽑아주는 캔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EDGC가 바이든의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 재료로 상한가가 나온 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재료는 너무 좋은데 차트의 위치가 좀 너무 이제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뽑고 이 구간 안에서 어떻게 롤링이 일어나는지 좀 지켜본 다음에 뭐 뽑고 죽이고 뽑고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뭐 고가놀이 패턴으로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할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본 다음에 접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요즘은 이제 워낙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배열 구간에서 차트상 뭐 자리들이 좋은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좋은 재료로 상한가가 나왔는데 정배열로 좋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는 애가 거의 사실은 없고 거의 다 그냥 이제 뭐 역배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주식을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차트가 안 좋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이제 폭락장에서는 차트에 대한 해석도 조금 이제 다르게 해볼 수가 있고 오히려 요즘 같은 장에서는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이 역배열에서 잘 올라오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상당히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재료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EDGC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추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준봉 뽑고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밀었는데 내일 아마 이렇게 만드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일선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까 보니까 시간에서 한 2% 정도를 뛰어났어요. 근데 내일 5일선이 아마 올라오면은 2,000 딱 1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2,100원 위에다가 시간을 갖다 놓은 게 뭔가 수상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EDC 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어요.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을 좀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뽑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하다가 120선 한번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장세가 바닥권에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도 있기 때문에 야, 이 재료로 얘네가 이렇게 한 번 슈팅 나오고 죽기는 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니너스나 네오이뮨테 이런 애들도 보면은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대장인 EDGC를 좀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많이 말씀드렸죠. 로봇주들은 제가 이제 중장기로 가지고 가도 괜찮은 뭐 섹터 이제는 이제 예전에 테마에서 섹터로 좀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항상 처음에 출발은 테마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시세를 한번 내고요. 근데 테마로서 시세를 낼 때는 기업 내용이나 뭐 실적과는 좀 상관없이 세력이 뭐 잘 매집한 애들, 점 찍은 애들 위주로 시세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테마가 테마로서 끝나게 되냐, 테마에서 이제 섹터로 변하냐, 요거는 이제 실적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로봇주는 테마로 출발했지만 실적이 가시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 성장이 담보된 이제 섹터로서 지금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 섹터로 변하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내게 되는데 이때는 실적이나 기업의 어떤 모멘텀, 펀더멘탈 같은 것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기업 내용 좋은 애들이 시세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 내용 좀 좋은 애들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SPG를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로보티즈까지 해서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지금 꽤
차트를 만들면서 잘 뭐 폭락장 대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근데 또 이제 그 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잘 꾸역꾸역 버티던 애들이 시장 반등할 때는 청개구리처럼 살짝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살짝 뭐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이제 뭐 다시 만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이렇게 뭐 뽑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제가 이제 겪어온 시장은 시장이 이제 폭락하다가 반등 나올 때 이제 가격적으로 하락이 많이 했던 애들 위주로 반등이 먼저 나오고요. 시장 폭락할 때 잘 버텼던 애들은 오히려 시장 반등할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또 눌렀다가 이렇게 뭐 다시 만들어가는지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로봇주들은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얘네도 뭐 2차 전지랑 같이 어느 정도 뭐 정말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산업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볼만한 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테마나 섹터들이 다 시장 대비,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좀 수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정말 넋놓고 같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해지 테마도 있지만 해지 테마는 이제 너무 지금 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해지 테마 제외하고 좀 공략할 수 있는 애들로 물론 뭐 사료주들도 해지 테마로 뭐 어떨 때는 움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뭐 시장이랑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지금 뭐 완전한 어떤 금리 인상주들과 같은 해지 테마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얘네는 지금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이 만들어지는데 전쟁 이슈랑 이제 물가 지수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지금 대장이 하늘 사료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저번에도 물론 이제 시간의 움직임이 나올 때나 한 번씩 급등이 나올 때 전쟁 이슈를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지만 제가 방송에서 얘네를 자꾸 전쟁 이슈가 아닌 물가지수 관련해서 좀 더 재료의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뭐 전쟁으로 땡길 때보다 저는 물가 관련해 가지고 땡길 때가 결국은 훨씬 더 시장에서 파급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얘가 박스권 상단에다가 오늘 종가를 다시 갖다가 맞춰놨습니다. 종가 이제 조금 이제 들어 올리면서 개인들이 좀 많이 붙었는지 시간에서 다시 한 2% 정도 일단 좀 밀어놓긴 했는데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10월 뭐 시장에도 중요하고 사료주들도 이 이벤트를 뭐 앞두고 기대감을 한번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13일날 물가지수 발표 내용 나오고 나서 땡길 수도 있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리듬을 타는지 좀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12일이고 모레가 13일이잖아요. 이제 13일날 밤에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거니까 새벽인지 밤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9시 근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남았고요. 이틀 남아있는 동안에 얘가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으로 땡길지 아니면 페이크로 한번 눌렀다가 CPI 물가지수 발표가 전월 대비 생각보다 그렇게 뭐 하회하지 않았다거나 정말 혹시라도 뭐 상회해 버렸을 때 얘네는 아마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사료, 뭐 대주산업, 뭐 고려산업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만한 게 태양력 애들이 얘네가 그 비리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하는 뉴스 때문에 힘이 조금 없는 거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랑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라서 시장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제 그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뭐 나쁘지는 않게 봤었습니다. 한 요 날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태양광 업체들 비리 관련해서 전수조사 한다라는
뉴스를 보고는 요거 조금 이제 공략을 내가 하더라도 비중을 많이 줄이거나 공략을 뭐 아예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에 좀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뭐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외바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받쳐줬어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쌍바닥은 일단은 만들 것 같고 61선 기준으로 이렇게 오늘까지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쌍바닥으로 반등이 이제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무너질지는 뭐 시장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시장이 반등이 뭐 나오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혹시 시장이 뭐 바닥이나 안정권을 찾고 하더라도 다시 뭐 태조 이방원이 주도 뭐 섹터 테마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매매 전략은 뭐 신재생 애들은 어떤 뭐 시장 반등을 이용한 어떤 그냥 하나의 기술적 반등 정도만 먹고 그 추후 흐름은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최대한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뭐 이제 뭐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풍력 쪽에서 이제 CS 윈드도 있기는 해요. 얘도 이제 제가 좀 좋게 일단은 보고 있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 만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제 예상대로 쌍바닥까지 만들었는데 시장 다시 밀리면서 지금 이제 쓰리바닥의 가격 이제 패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오면 쓰리바닥으로 찍고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좀 강세를 보였던 테마로는 히토류 애들이 있고요. 얘네도 뭐 일단은 뭐 재료만 받쳐주면은 힘은 좋은데 너무 이제 시장에서 캐캐 묵은 재료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뭐 2020 뭐 1년도 때는 큰 시세를 냈었지만 지금 막 요런 모양새에서 여기서 대시세를 내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얘도 여기 이제 뭐 넘기고 이런 구간 안에서 어떻게 롤링이 일어나는지 좀 최대한 지켜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물론 뭐 재료는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 이제 히토류는 시장에서 좀 때가 많이 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많이 나와봐야 한 요 정도 흐름, 한 번 치고 죽는 흐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두 번 정도 빼먹고 뭐 이렇게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뭐 슈팅 안에서 한두 번 매매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 시장의 어떤 뭐 단기 바닥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는 이런 걸 보면서 예측을 하는 것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하나의 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항상 시장이 폭락할 때는 웬만하면은 해지 테마가 있어요. 뭐 6월 달에는 전쟁 테마가 해지 테마로 역할을 했었고 지금 폭락장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해지 테마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지 테마애들이 고점 징후가 발생이 될 때가 시장도 약간 단기 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서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언제 고점 징후가 나올까만 좀 목 빠져라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하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SCI 평가 정보가 단기 과열 리스크가 있으니 어찌됐건 이제 대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은행이랑 푸른저축은행이 음봉으로 떨어졌다라는 점 고려신용정보도 얘가 여기서 이제 가려면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번 주에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안 가면 이것도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갈 자리에서 안 가면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내일 흐름이 어떻게 될지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SCI 평가 정보가 뭐 단기 과열 이런 거 뭐 무시하고 뭐 시세를 더
빼는지, 고려신형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지. 근데 얘네들이 시세를 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죽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정도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 해지 테마이드의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의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도 또 있을 수 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리딩방 입장해 보실 분들은 링크로 카톡 주시면 초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